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애플의 제품 라인업에 빠짐없이 채용되는 디스플레이로서 이름부터 쫄깃하고 새끈하여 뭔가 차별화된 쌈박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것만 같은 디스플레이, 바로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폰 4 출시와 함께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훨씬 더 고급진 체감할 수 있는 화질을 보이면서 와우 역시 애플 라고 하며 아이폰의 강점으로 내세워지기도 했고, 이후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에까지 적용되며 리퀴드 레티나, 슈퍼 레티나, 슈퍼 레티나 XDR,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까지 더욱 발전된 형태의 다양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애플 디스플레이가 쩐다고 했는지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화질 선명도의 트렌드를 일으킴으로써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기준을 바꾼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체를 파헤쳐보고 LCD, OLED, 미니 LED의 기술 배경과는 또 다른 픽셀 밀도에 따른 기준 PPI까지 살펴보면서 또 프린터 인쇄 품질에서 사용되는 DPI와는 무엇이 다른지, 브랜딩과 감성 어린 눈뽕을 장착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플 제품을 사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지, 모니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애플 제품 말고도 디스플레이의 서로 다른 크기에 따라 적절한 PPI는 얼마인지까지 알아봅니다. 누군가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LG 삼성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자체 제작한다기보다는 LG 삼성과 같은 디스플레이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아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세트로 조립해 판매하게 됩니다. 레티나, 즉 우리 눈에 망막을 일컫는 말을 딱 붙여놓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디스플레이라고 브랜딩하였습니다. 2010년 아이폰 4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된 레티나 디스플레이 라는 말은 안대공학, 애플이 선택한 디스플레이, 미니 LED 편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삼성의 QLED라던가 LG의 QNED와 같은 혼란스러운 네이밍 센스와는 달리 스마트 기기 판을 뒤집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애플의 무기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이 그리 대단했던 것인지 살펴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여 데스크패드로도 쓰고 있는 회화 작품이 있습니다.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작품을 멀리서 보면 기말고사 빼고는 절대로 보지도 않는 미술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작품 중 하나로 보이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수많은 점으로 똥똥똥 찍어 그림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각 점들로 전해진 빛이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힐 때쯤이면 서로서로 짬뽕으로 합성되면서 붓으로 색칠한 듯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만약 조르주 세라가 현대에 태어났고 반도체 기술을 전공했다면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으로 포토 에칭을 통해 똑같은 스케치북 면적에 훨씬 더 촘촘하게 점을 박아 넣을 수 있어 코 앞에서 보아도 부드럽게 표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이미지를 볼 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점을 때려 넣을수록 더욱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점들이 육안으로 구분이 갈 정도로 듬성듬성하다면 뭔가 지저분한 느낌의 황공포증이 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점을 때려 박는 방식으로 라떼 시절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에서부터 쭉 인쇄 품질을 나타내어왔던 더플 인치 DPI가 나오는데요. 1인치당 점에 몇 개나 인쇄할 수 있는지를 품질 기준으로 세운 것으로서 지금도 점 단위로 출력하는 인쇄물의 품질로서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디스플레이에도 그대로 적용해봅시다. 조르주 세라의 그림이나 프린터 출력물과 같이 어떤 색이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점들을 빽빽하게 때려넣는 것과는 달리, 디스플레이는 한 픽셀 내 서브 픽셀마다 빨초파 각각을 표현하며 이들의 밝기 조절을 통해 빨초파를 합성한 새로운 색을 나타내는데요. 똑같은 면적의 빨초파 픽셀 소자를 얼마나 더 때려넣느냐에 따라 더욱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픽셀 하나하나가 보이거나 이미지가 계단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손바닥만한 디스플레이들도 점차 고해상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픽셀을 얼마나 우겨 넣느냐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미지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품질 기준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Pixels per Inch DPI입니다. 디스플레이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박혀 있느냐를 의미하는 PPI는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에 계단 현상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정밀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이질감 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 기준으로 PPI가 주목되기 시작하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부터 300인치에 가까운 대따큰 마이크로 LED까지 디스플레이 크기는 제품마다 매우 다양한데요. 똑같은 4K 영상, QHD, FHD라는 해상도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픽셀의 크기도 다르고, 픽셀들이 빽빽하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정도가 달라 어떤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선명도 또한 다르게 체감되죠. 애플의 아이폰 4는 해상도는 960 by 600
640밖에 되지 않았지만 326ppi라는 당시 스마트폰이 단 한 번도 이룩한 적이 없는 픽셀을 엄청 많이 때려박은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애플은 300ppi가 넘는 수준이면 스마트폰처럼 가까이 보는 디스플레이에서도 사람 눈의 망막으로 픽셀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 모델보다 4배 많은 픽셀을 가진 초기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똑같은 이미지 한 점을 표현할 때 기존에는 한 픽셀로 표현했던 것을 4개의 픽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공간에 더 많은 픽셀을 때려 넣는다는 건 디스플레이를 하나 만드는 데 들이는 공정과 제작이 더욱더 미세해져야 하고, 이렇게 되면 패널의 불량률이 높아져서 수율이 낮아진다. 즉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할 텐데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애플이 지르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의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표현이 될 때도 이러한 해상도를 지원하게끔 미리 픽셀 수를 늘려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엄청난 막노동으로 추가 구현을 해야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죄다 컨트롤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둘의 콜라보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의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픽셀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모바일 프로세서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열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초기 아이폰 모바일 프로세서의 경우 삼성이 설계하기도 했지만 GPU가 주목받지 않던 2010년대 초에도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반도체 칩에 더 많은 로직과 메모리를 더 때려 넣어 만든 애플의 결정이 놀랍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픽셀 수가 더 많아진 만큼 표현할 영상 이미지를 더 확대해서 보여주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해주며, 윈도우 8.1 이후로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화면을 넓게 적용하고 애플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한 하이 DPI에 대해서는 이후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폰 시리즈에 최소 326ppi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우리 눈으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PPI가 300 이상이라고 전하는데요. 2012년에 발표된 3세대 아이패드는 약 260ppi로 출시하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패드의 경우 아이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레티나라는 논리인데, 같은 해 220ppi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맥북 프로 역시 거리에 따라서 구분이 가지 않는 PPI 기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17년 아이폰 X 발표와 함께 기존 LCD를 대체하는 OLED를 탑재하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도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였는데요. 여기서 나온 OLED 패널을 장착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바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때부터 최소 458ppi를 보장한 아이폰은 OLED 명암비 최소 100만 대 1, 최대 밝기 역시 최소 625니트 이상으로 출시되는데요.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기존 슈퍼 레티나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개선하여 HDR에서는 최대 1200니트, SDR에서는 최대 800니트의 어마무시한 밝기와 함께 200만 대 1 명암비와 디스플레이 색이 서로 다른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RGB, NTSC 72%와 같은 색재 연역 기준으로서의 품질을 높이고 슈퍼 레티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를 출시. Extreme Dynamic Range 라는 말을 갖다 붙인 슈퍼 레티나 XDR이라는 디스플레이까지 선보이죠. 이렇게 IPS LCD 패널에서 OLED까지 엄청나게 높은 PPI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화질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었던 애플의 제품들이 만들어져 왔지만, 삼성, 델을 비롯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문가용 모니터 등에서도 높은 PPI의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출시되면서 압도적인 차이는 급격하게 줄거나 오히려 초월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모델에 탑재한다고 발표한 것이 미니 LED이며 LCD의 앞글자 리퀴드를 떼어와서 리퀴드 레티나 XDR이라고 명명합니다. 명암비와 SDR, HDR-C 밝기 수준을 기존 OLED 기반 슈퍼 레티나 XDR의 스펙을 동급으로 유지한 리퀴드 레티나 XDR은 264ppi를 지원하였는데, 이후 화면의 주사율을 알아서 조정하면서 전력 효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갖춘 프로모션 기술을 적용한 애플은 2021년 10월 M1 프로, M1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Liquid Retina XDR with Promotion 이라고 홍보합니다. 안달공항 애플이 OLED 대신 선택한 디스플레이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니 LED는 LCD의 백라이트를 여러 구역으로 쪼개므로써 어두운 곳을 표현하는 백라이트는 빛을 약하게 함에 따라 LCD의 고질적인 이슈인 명암비를 크게 개선하였는데, 이 때문에 화면상에 아주 작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그 주변 구역까지 밝아질 수밖에 없는 블루밍 현상이나 디스플레이 가장다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비네팅 현상 같은 이슈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새끈한 세븐틴 트루 릴리전식 K 청바지를 사서 입고 나면 보세 청바지는 역체감이 너무 나서 눈만 높아져 청바지 사는데 돈을 더 들이게 되듯이,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때문에 한번 PPI가 높은 걸 체감한 이들은 낮은 PPI에서의 눈피로감을 호소하며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팀 쿡이 애플에 입사한 이후 물류 관리와 라인업 정리를 함에 따라 어차피 애플
애플 제품 사실 때 고를만한 옵션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맥북 등의 제품을 사실 때 디스플레이에 대해 한 번 더 챙겨보면 좋을 점들을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소자가 타버려 생기는 버닝 현상에 취약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극혐하시는 분이라면 IPS LCD나 미니 LED와 같이 LCD 기반으로 높은 PPI를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나 리퀴드 레티나 XDR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제가 구입한 M2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즉 IPS 기반 LCD를 사용하였으니 미니 LED가 탑재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리퀴드와 XDR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밝기 짱짱하고 블루밍 없는 빡센 명암비를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앞 글자에 슈퍼라고 붙은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슈퍼 레티나 XDR 등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최초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출시할 때 정상 시력에서 30cm의 거리라면 300ppi 이상의 아이폰을 바라볼 때 망막이 픽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미 400ppi를 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해오고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높은 ppi를 지원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의 경우 대략 35에서 45cm를 적정 거리로 본다는 점, 노트북의 경우에도 태블릿과 비슷한 40cm에서 50cm 이상 수준으로 보면 되기에 다양한 테크 리뷰어들과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200ppi 이상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 맥북 프로나 에어와 같은 경우에는 200보다 낮은 PPI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죄다 높은 PPI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TV의 경우에는 2에서 3m 거리 기준으로 35에서 50 PPI 수준이니 거실이든 방이든 TV를 시청하는 거리에 따라서 적절한 PPI를 가늠해보시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청거리가 멀기 때문에 낮은 수치인 것이니 너무 예민하게 체크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PPI라는 수치는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필수적인 확인 요소라기보다는 얼마나 조밀하게 표현했는지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존 M1 맥북 에어보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M2 맥북 에어 사전 예약을 위해 쿠팡에 접속하여 덕달같이 새로 고침을 시전하여 마침내 미드나잇 컬러로 주문에 성공하였는데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들을 쫙 정리하고 나서 기존 미니 LED를 탑재한 리퀴드 레티나 XDR이 아닌 IPS LCD를 탑재한 M2 맥북 에어를 생각하니 가격 올리고 레티나 XDR급도 탑재해주지 않는 애플의 매정함에 속상해하면서 그래도 내 시력 수준에는 이미 충분한 PPI와 화질, 버닝과 블루밍 모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리뷰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한밤중에 현자 타임 속에서 팀쿡을 원망하고 있는, 이래서 앱등이 되는 게 영 파인기라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